젓가락.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도구가 서양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식당이나 중식당, 일식집에서나 볼 수 있는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야말로 서양 식사 예절의 기본이자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젓가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소셜미디어 스타의 31 젓가락 도전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Thumb, over chopstick, under chopstick, tip of the finger. 1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그녀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시작한 이 도전은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인 문화 혁신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서양의 전통 있는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고 특히 이탈리아 요리계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파스타는 절대로 젓가락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항해 시위가 전 세계 뉴스를 장식했죠. 하지만 지금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파리의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이탈리아 본토의 전통 식당에서도 한국의 젓가락이 새로운 식사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국 드라마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한 서양인 여성의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야, 새벽 3시 LA의 한 아파트에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허벅지에 튀었네요. 10분째 젓가락과 씨름하는 중이었습니다. 1200만 팔로워를 가진 SNS 스타라고 자부하던 제가 이토록 단순해 보이는 도구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현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미국 LA에서 활동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에밀리 존슨입니다. 평소에는 미국의 일상적인 음식들을 소개하는 평범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한 한국 문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특히 한국의 젓가락, 그 작은 도구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처음 접한 날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늦은 밤, 추천 영상으로 뜬 한국 드라마를 무심코 클릭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스파게티를 젓가락으로 먹는 장면에서 저는 그만 멈춰 서고 말았죠. 라면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친 눈으로 영상들을 넘기다 우연히 한 한국 드라마를 발견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클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걸요. 화면 속 여주인공이 눈부시게 하얀 셔츠를 입은 채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크가 아닌 가느다란 2개의 막대.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포크를 돌돌 말아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게 그 장면은 충격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젓가락 끝으로 면을 살짝 들어올리는 동작이 마치 무용수의 춤처럼 우아해 보였다고 할까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젓가락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놓고 첫 도전을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젓가락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잠옷차림 그대로 아파트 앞 24시간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마침내 검은색 젓가락 한 묶음을 들었습니다. 계산대의 직원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그땐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앞에 앉아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2개의 막대가 제 손가락 사이에서 엉망으로 꼬여버렸습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탈 때처럼 균형을 잡으려 할수록 더 어긋나기만 했죠. 손가락 사이에서 자꾸만 빙글빙글 돌아가는 젓가락을 보며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낯선 도구를 완벽하게 다루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그렇게 시작된 30일 동안 젓가락만 사용하기 챌린지였습니다. 첫 영상에서 저는 김밥 한 조각을 무려 10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그 모습을 담아냈죠. 그 새벽의 실패는 오히려 저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틱톡 채널에 특별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30일 동안 젓가락만 사용하기. 서툰 서양인의 도전기. 첫 촬영은 한인마트에서 구입한 김밥으로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무려 15분 동안 한 조각을 집으려 시도했죠. 젓가락 끝에서 미끄러지고 부서지고 결국 바닥에 떨어지는 김밥. 평소라면 편집했을 실수 장면들을 모두 그대로 남겼습니다.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새빨개졌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정성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주세요.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작은 도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에밀리 씨, 젓가락은 이렇게 잡아보세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우리도 다 처음엔 그랬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댓글들이 물밀듯이 달렸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한국어로 가득 찼습니다. 구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요리 선생님은 젓가락 잡는 법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지로 윗젓가락을 잡고 중지와 엄지로 아랫젓가락을 고정하세요. 마치 연필을 잡듯이 자연스럽게. 70대 할머님은 손주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치는 영상을 보내주시며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손주도 처음엔 내가 겪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콩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집어먹는단다. 포기하지 말거라. 심지어 몇몇 한국 시청자들은 제가 사용하던 일회용 젓가락 대신 한국의 전통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는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금속 젓가락은 좀 더 어렵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 어떤 젓가락보다 정교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식사 도구인 젓가락. 그것을 수천 년간 이어온 한국인들의 지혜가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제 도전은 곧 세계 각지에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전통 레스토랑에서는 마르코 리치 셰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3대째 파스타를 만들어 온 그의 레스토랑의 젊은 손님들이 젓가락을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영상은 대서양을 건너 이탈리아까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트라스테베레 지구,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리치오 트라토리아의 주방에서 마르코 리치 셰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1927년 그의 할아버지가 처음 문을 연 이 레스토랑은 3대에 걸쳐 전통 파스타의 맛을 지켜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레시피 노트에는 파스타는 포크로 감아 먹어야 그 진정한 맛이 살아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마르코는 어린 시절부터 그 말씀을 철칙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 이상한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은 없나요? 한국처럼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어보고 싶어요. 심지어 어떤 손님들은 직접 젓가락을 가져와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마치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한 듯한 즐거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해했지만 제 영상을 본 후 그도 호기심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파리에서는 배우 지망생 클레어 듀몽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매료된 그녀는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젓가락 사용이 큰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파리의 말의 지구, 오래된 연극학교의 분장실에서 클레어 듀몽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째 프랑스 연극계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늘 작은 조연 역할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특이해요. 전형적인 프랑스 배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의 깊이, 카메라의 섬세한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에서 주인공이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모습은 마치 무언의 연기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대사를 따라하던 클레어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연극학교 교수님의 만류도, 부모님의 걱정도, 친구들의 우려도 뒤로 한 채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가서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그러다 제 챌린지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죠. 이렇게 시작된 작은 도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SNS 콘텐츠가 아닌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움직임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도전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또 어떤 것엔 반발에 부딪히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젓가락 챌린지 영상이 하루가 다르게 조회수를 갱신하던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하는 모습을 올리면 한국 분들이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보내주셨죠. 젓가락 잡는 손가락 간격을 조금만 더 좁혀보세요. 아랫부분을 좀 더 단단히 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같은 세세한 조언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제 젓가락질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저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죠. 에밀리처럼 30일 동안 젓가락 도전해보기, 서양인의 젓가락 도전기 같은 제목의 영상들이 틱톡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모닝 어메리카에서 제 영상을 다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젓가락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건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 데이비드 브라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최근 틱톡에서 한창 유행 중인 젓가락 챌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서구 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는 방송 내내 제 영상을 배경으로 틀어놓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서양 문명의 상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를 버리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이자 서구 문명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려 했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난받는 기분이었죠. 방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행위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걱정됩니다.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해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에밀리 존슨이라는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이 젓가락 챌린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제 틱톡 계정에는 수만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문화를 존중하라. 포크를 버리고 젓가락이라니 넌 서양인의 자존심도 없나? 그 같은 악성 댓글들이었죠. 심지어 일부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들은 제 영상을 비꼬는 패러디 영상까지 만들어 올렸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의 방송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요리협회가 마르코 리치 셰프를 겨냥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의 정수는 포크로 파스타를 감아먹는 그 순간에 있다. 3대째 이어온 전통 레스토랑의 셰프가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게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나 트렌드가 아닌 용납할 수 없는 문화적 일탈 행위이다. 마르코 셰프의 레스토랑 앞에는 매일 아침 항해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전통을 지키자. 파스타의 자존심을 지켜라. 라는 피켓을 든 보수 성향의 요리사들과 시민들이었죠. 일부 식재료 공급업체들은 마르코의 레스토랑과 거래를 끊겠다고 선언했고 현지 미식 평론가들은 그의 레스토랑을 비방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젊은 층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논란 이후 마르코의 레스토랑을 찾는 20대에서 30대 손님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SNS에는 마르코를 지켜주세요. 젓가락 혁명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었죠. 특히 아시아계 관광객들은 일부러 그의 레스토랑을 찾아와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는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틱톡에서는 젓가락 반대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과격한 틱토커들은 젓가락을 부러뜨리거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음식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서양인이 왜 동양 문화를 따라 해야 하나?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 이건 잘못된 문화 혼합이다. 틱톡발 문화 테러를 멈춰라. 파리에서는 클레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연극학교 교수는 한국에 가면 앞으로 프랑스에서 배우 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고, 부모님도 굳이 젓가락질을 배우면서까지 그런 먼 나라에 가야 하느냐며 반대하셨죠. 매일 밤 젓가락을 연습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지키기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걸까요? 데이비드 브라운의 말처럼 이것이 정말 문화적 정체성의 훼손일까요? 그러다 문득 한 한국 시청자분이 남긴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젓가락은 쇠로 만듭니다. 가볍고 미끄러워서 처음에는 더 어렵죠. 하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 어떤 젓가락보다 섬세하게 음식을 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을 택했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밀리 씨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도구를 넘어 그 속에 담긴 한 문화의 정신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전을 반드시 끝까지 해내리라고. 그리고 젓가락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리라고 말입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하던 젓가락을 들 때마다 망설여졌죠.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의 방송 이후 제 영상마다 달리는 악성 댓글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한국 할머님께서 손녀분과 함께 찍은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손녀에게 젓가락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셨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 아가씨, 우리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란다. 할머니는 우리 손녀에게 젓가락 잡는 법을 가르치면서 참을성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친단다. 내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고맙구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 도전을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건 단순한 SNS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배우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젓가락 연습 영상을 찍은 것이죠. 한복은 LA의 한인문화원에서 빌렸는데 입는 방법부터 배우는데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옷고름을 매만지며 젓가락을 잡았을 때 저는 마치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문화적 품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젓가락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툴지만 이 옷에 담긴 의미와 젓가락에 담긴 지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문화는 서로 배우고 이해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제 한복 입은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분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감동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마르코 셰프가 보내온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에밀리의 영상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르코 셰프는 그날 자신의 레스토랑 앞에 선 시위대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큰 현수막을 걸었죠. 오늘부터 우리 레스토랑은 모든 테이블에 젓가락을 제공합니다. 파스타의 맛은 그대로, 새로운 경험을 더합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 새로운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리에서는 클레어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난 후 그녀는 매일 저녁 한국의 한 가정식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젓가락 연습을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프랑스인 손님들의 의아한 시선을 받았지만 점차 그녀만의 매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프랑스인이 왜 여기서 일하나 하고 의아해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특히 주방장님께서는 젓가락질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도전은
각자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르코 셰프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레스토랑에서 한 노신사가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바로 이탈리아 요리협회의 원로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SNS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젓가락으로 파스타를 먹어보았다. 6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섬세한 감각은 처음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었구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문화는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젓가락 하나가 가져온 작은 변화가 이제 전 세계의 식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젓가락질은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콩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않고 집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 영상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30일 챌린지 영상의 조회수가 어느덧 3억 뷰를 돌파한 것입니다. LA 현지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는 거절하려 했는데 담당 PD가 한국계 미국인이셨더군요.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한국의 젓가락 문화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젓가락을 어려워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송 말미에 소개된 통계 자료였습니다. 미국 내 주요 레스토랑 체인의 70%가 이제 젓가락을 기본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도 손님이 요청하면 젓가락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르코 셰프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젓가락 파스타 메뉴는 이제 이탈리아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죠. 로마의 유명 맛집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그의 레스토랑을 소개했고 예약은 3개월 후까지 꽉 찼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셰프들 사이에서는 뉴 이탈리안 다이닝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젓가락으로 면을 먹으면 소스가 더 골고루 묻고 면의 탱글탱글한 식감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파스타 요리 학교에서도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파리에서 날아온 클레어의 소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서울의 한 기숙사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녀의 젓가락 실력은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젓가락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김치를 집어먹는 것부터 밤늦게 친구들과 치맥을 즐기는 순간까지요. 젓가락은 이제 제 손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몰랐던 섬세함과 편리함을 매일 발견하고 있죠. 클레어는 한국의 한 독립영화에 캐스팅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감독님이 그녀의 오디션 영상을 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사 중간에 자연스럽게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것이었죠. 세계의 변화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영국의 명문 에티켓 스쿨에서는 동양식 식사 예절 강좌를 신설했고 독일의 유명 디자인 회사는 젓가락과 포크를 결합한 새로운 수저를 출시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의 가구 브랜드에서는 젓가락 전용 수납함이 포함된 식탁을 선보였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습니다. IT 기업들의 구내식당에서 젓가락이 필수 식기로 자리 잡았고 이는 곧 스타트업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마치 새로운 코딩 언어를 마스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한 프로그래머의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는 매일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메시지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한국 할머님의 편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젓가락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문화를 숨겨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히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올라가다니 고맙습니다. 에밀리 양.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 문화의 자부심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요. 젓가락은 이제 더 이상 동양의 전 유물이 아닌 전 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뜻밖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젓가락 문화를 맹비난했던 데이비드 브라운이 자신의 방송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만난 한국 유학생의 영향을 받아 젓가락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집에서도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을 고집한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아들의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음식을 다루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방송에서 처음으로 젓가락을 사용해보는 도전을 했습니다. 물론 서툴렀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가 한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젓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식사 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발명입니다. 제가 이를 몰랐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에밀리 존슨 씨와 전 세계의 시청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사과 방송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보수적인 언론들조차 이제는 젓가락 문화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젓가락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다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르몽드는 동양의 지혜가 서구의 식탁을 바꾸다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협회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마르코 리치의 레스토랑이 미쉐린 스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젓가락으로 먹는 파스타가 면의 탄력과 소스의 밸런스를 더욱 잘 살린다는 점을 높이 샀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 요리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젓가락이 가진 가능성을 몰랐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요리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마르코 리치 셰프야말로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젊은 셰프들을 위한 젓가락 마스터 클래스를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어가 출연한 한국 독립영화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주인공이 젓가락으로 비빔밥을 비비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동서양의 문화적 만남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젓가락 친화적 사무실을 표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글은 전 세계 지사의 구내식당에 젓가락을 기본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제 젓가락은 단순한 식사 도구를 넘어 글로벌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뮤지엄은 한국의 금속 젓가락, 실용적 예술이란 제목으로 상설 전시관을 열었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 리츠칼튼은 모든 레스토랑의 기본 테이블 세팅에 젓가락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미슐랭 가이드는 2025년판부터 아시아박 레스토랑 평가에도 젓가락 서비스 항목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죠.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때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반발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젓가락 하나가 가져온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처음엔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의 힘이란 참으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젓가락을 잡았을 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젓가락을 잡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젓가락 특별전의 개막식 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을 때 객석에는 뜻밖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마르코 셰프, 클레어, 그리고 심지어 데이비드 브라운까지. 그들도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은 것이었습니다. 연단에 선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은 제게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세함, 배려, 그리고 균형이었습니다. 음식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자연과의 조화로운 균형. 이 모든 것이 젓가락 하나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코 셰프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우리 레스토랑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클레어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차세대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프랑스 현지 언론들은 동서양의 경계를 허문 배우라고 그녀를 극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클레어는 한국어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젓가락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밥 한 그릇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며 배운 것은 단순한 식사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 예의, 그리고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문화란 서로 배우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데이비드 브라운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문화의 본질을 오해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한국의 젓가락 문화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제 방송에서는 매주 세계 각국의 젓가락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 박물관의 특별전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전시장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젓가락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다양한 젓가락 디자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젓가락 체험 코너에서 한국 할머님께 사용법을 배우는 모습, 이탈리아에서 온 요리학교 학생들이 한식 젓가락 문화를 연구하는 모습,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젓가락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식기를 구상하는 모습, 이 모든 장면들이 문화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마지막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별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한국 할아버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생을 살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고맙소. 젊은이가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려줘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도전이 단순한 문화 전파를 넘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젓가락 하나가 가져온 변화는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젓가락은 전 세계 식탁 위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부터 파리의 길거리 카페까지 어디서나 젓가락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각 나라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젓가락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입니다. 유명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젓가락이 가져온 변화를 조용한 문화혁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식기 시장에서 젓가락 관련 산업이 연간 5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죠. 특히 한국산 금속 젓가락의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K젓가락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과 레스토랑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수저 문화를 도입했고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레는 아시안 다이닝 에티켓을 필수 과정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권위 있는 미식 전문지 디켄터는 한국의 금속 젓가락은 정교함과 위생, 미학을 동시에 충족하는 완벽한 식사 도구라며 특별한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교육 분야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앞다투어 글로벌 식사 예절 수업을 도입했는데 그 중심에는 젓가락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젓가락을 통해 아이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젓가락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식사 문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디자인 스쿨에서는 한국의 미학이 필수 과목이 되었고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은 한국식 섬세함을 경영 철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엔에서 발표한 문화 영향력 지수였습니다. 한국은 젓가락 문화의 세계화를 통해 문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연례 보고에서 이렇게 언급했죠. 한국은 자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는 방법을 가장 잘 보여준 나라입니다. 특히 젓가락이라는 평범한 도구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전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뉴욕의 길거리 카페에서 양복 차림의 비즈니스맨들이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먹고 센트럴파크에서는 아이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는 교실이 열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최근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세계를 잇는 젓가락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는데 전 세계인들이 보내온 감사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저력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문화의 힘이란 강요하거나 억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저는 더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젓가락은 더 이상 동양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새로운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강국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젓가락 하나로 시작된 작은 도전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문화의 힘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젓가락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크게 키우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